16년, 17년에 제대로 대북 제재를 느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북핵 협상했던 건데 그 과정을 이제 정보를 자꾸 보면 제가 이 오바마 정부를 이렇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이 6번 핵실험을 했는데 오바마 정부 때 4번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인내, 스트래티직 페이션스 정책에 따라서 북한이 대화에 진심이 없다고 대화를 안 한 거예요. 물론 북한 핵 문제가 대화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만 대화 안 하고 그냥 놔둔다고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남북 간의 북미 간의 대화가 없는 지금 상태에 북한 핵은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죠.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어요. 뭐 적을 수 없을 정도로 얼마 전에 잠수함도 하고 SLBM 몇 개가 들어와 있는 잠수함 발사체도 만들고 핵추진 잠수함도 만들려고 그러죠. 핵추진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가지고 캘리포니아 앞에 갔다는 미국이 인질이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극초음속. 그래서 말이 좀 돌아갔지만 대화를 안 하는 것이 능사도 아니고 대화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지만 하여튼간에 적극적으로 인게이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오바마 정부 때 전략적 인내를 하면서 그거 다 했어요. 북한이 이제 쭉 과거에 2010년 오바마 정부 기간에 여비오 우란 농축소 정식 공개하고 이의구 합의 파기하고 헌법 서문에 핵 보유기단 넣고 경제건설 핵력 병진노선도 표기하고 그다음에 핵보유지휘 공부와 법도 만들고 별짓 것을 다 했어요. 최근까지도 2020년까지도 핵을 쓸 수 있는 체계를 법적 체계를 갖춰왔죠. 오바마 정부의 이제 트럼프 정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이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은 사실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이니셔티브 영향을 많이 받았죠. 저도 그때 국가안보실에 근무를 했었는데 우리 정영 실장하고 서훈 국정원장하고 같이 가서 북한을 설득하고 그래서 2018년 남북회담이 2018년 4월과 9월에 있었는데 그 중간에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죠. 싱가포르 회담에서 6가지 합의를 하고 미국의 안전 제공하고 북한은 비핵화 공약하고 새로운 북무관계 수립하고 평화체제 구축하고 이런 거예요. 그 6개 항인데 항상 나오는 게 안전보장. 그러면 이행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런 식으로 북한이 이제 자기 안전을 확보하는 그러면서 미군 유해방 같은 거 이렇게 그냥 덤을 하나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북한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죠. 2018년 남북회담 2번, 정상회담 2번, 정상회담 3번, 그다음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서 하노이에서 이제 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컸죠. 아까 제가 북한의 핵심적인 제재는 2016년, 17년에 됐다고 그랬는데 북한으로서는 우리 플루토늄 만드는 장치가 있는 영변 핵시설을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2016년, 17년에 있었던 그 주요한 대북 제재를 해제해달라는. 근데 미국은 당신 영변들 말고 다른 데에서 비밀리 하는 것도 알고 있다. 딴 데도 포함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영변 가지고 2016년, 17년 제재를 하면 제재가 다 풀어지는 건 똑같아요. 효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범위가 안 되니까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관계가 굉장히 나빠졌죠. 미국 관계가 나빠지면서 남북 관계가 안 좋아졌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2018년만 회담됐고 19년부터 회담 하나도 없어요. 현재까지. 이제 2019년 6월에 판문점 잠깐 나왔어요.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죠. 바이든 정부. 바이든 정부도 보면 과거 우리가 이제 정책적인 면에서 이렇게 작용 반장을 하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있던 참모들이나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북한과 미국 간의 핵 문제에 관해서 진정한 합의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특히 스캔들 이런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런 거에 영향을 받는 고려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간의
정상회담이 계속 진전되는 과정이었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북한의 제안을 용납할 수 없던 거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 관료들의 영향이 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담보돼야 협의문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역으로 북한은 제가 미국 그 협상 과정을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보통 정상회담을 하면, 이번에 대통령도 또 해 나가셨죠. 정상회담 출발하기 전에 모든 합의서 써놓고 나가요. 그러니까 미국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하면 한미 정상 합의문, 언론 보도문 다 써놓고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기분 좋게 대화하고 웃고 사인하고 그리고 그냥 발표하는 거예요. 이미 일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미국 간의 대화에도 이제 북미 간의 하노이 회담에서 뭐 진전이 있었으면 그걸 좀 구체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구체화하자고 북한 관리들하고 미국 관리들을 만나면 북한 관리들이 그건 나는 얘기를 못한다. 그 비핵화 문제, 그 핵 문제는 그 우리 최고 존엄이 결정할 거다. 얘기를 못한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다시 만났는데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깨질 수밖에. 자, 이제 졸리죠? 안 졸죠? 저도 강의 가끔 들어보는, 저도 하지만 강의를 듣고 그러는데, 1시간 넘어가면은, 많이 졸려. 약간 좀, 졸리신 분은 약간 눈을 감고 좀 쉬시면서 들으세요. 제가 사실 오늘 강의는 그냥 제가 고대에서도 강의할 때,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래요. 내 강의 필기하지 마라. 내가 강의한 교재는 그냥 내가 어디 학생들 방이 있잖아요. 거기다 띄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오픈북이다. 오픈북이가 가서 온라인으로 하지 말고 전 프린트해 갖고 와서 그냥 써라. 논술식 시험을 내요. 그래서 아주 학생들이 편하게 하는데 이해만 하시면 되니까 좀 편히 들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트럼프의 일괄 타결은 아닐 것 같고, 그렇죠? 아닐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바마의 전략적인 인내도 아니죠. 아니에요. 외교 동맹 이런 데 굉장히 갖고 있고, 보면 이제 그래서 일단 열린 마음으로 선결 조건 없이 핵 협상을 하면서, 그 다음에 북한의 주장은 과거에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인데, 포괄적 합의라는 게 안 되잖아요, 사실. 포괄적 합의, 포괄적 이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미국의 정책은 완전한 포괄적 합의가 안 되더라도 일부 과거 핵이나 현재 핵을 동결하면 거기에 맞는 상황 조치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때가 전혀 안 돼요. 미국 때가. 그럼 저는 이제 제가 미국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을 만났는데 그중에 토니 낭군이라고 있어요. 뉴욕에 살죠. 그래서 북한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 중에 하나인데, 북한 대표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인데, 그 양반 얘기를 들으면, 그 양반 서울 갖고 와요. 1년에 한 두세 번씩 오는데, 올 때마다 저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 양반 얘기로는, 미국에서 굉장히 대화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북한이 일치해 나지 않는다. 과거 어떤 때도 뉴욕 채널이 닫힌 적은 없었는데, 뉴욕 채널이라는 건, 그 유엔에 있는 북한 대표부와 워싱턴에 있는 국무에서 한국과정 라인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전화하거나 와서 만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좀 트럼프와 같은 길은 아니지만 오바마 같은 길도 아니고 좀 중도적인 입장에서 핵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북한은 응하지 안 하고 있는 거죠. 북한은 하여간에 대화의 대결에 모두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계속 하고 그동안 안 했던 것들 잠정 중에 다 시도하겠다. 그 다음에 확장 억제 거기서 경고도 하고 대화 제의 거부하는 거죠 지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미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우린 동맹이라고 얘기했죠. 한미동맹. 한미동맹은 53년 10월 달에 한미 안보조약의 동맹.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보를 위한 동맹이죠. 근데 지금 성격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바뀌었어요. 한반도의 안보뿐 아니라 지구상의 여러 문제, 경제발전, 민주주의,